테슬라를 구매한다는 건 약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자율주행을 한번 맛보면 사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많이 나오는 차가 더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테슬라가 더 저렴합니다. 월간 판매 대수로 1등은 언제나 현대기아 차였거든요. 소렌토나 그랜저나 예전으로 가면 소나타 아반떼. 그게 지난달에 테슬라 모델 Y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수입차 최초로 1등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되게 고유가였잖아요. 휘발유 가솔린 가격이 1,950원을 넘어서니까 거의 한 6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had crippling driving. only drive by itself, but navigate by itself. my mind a little bit. That's impressive, but it is very impressive. Yeah. In my mind, To kind of, oh, you see that? 여러분들이 모델 Y, L 어떻게 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오픈 채팅방도 그렇고 제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델 Y, L 도대체 어떻게 했냐. 모델 Y, L은 지금 구매를 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모델 Y, L이라는 차량이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오는 신형 테슬라고, 이거 이전에 구형 테슬라 모델 Y가 있어요. 그 차량부터 해서 모델 Y만 이 차량까지 4대째이고요. 총 헤아리기가 좀 힘든데 한 10대 정도 타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네. 제가 이 차량을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부터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서 그때 나오자마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르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길에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 차 신형이다 이러면서. 신호 대기할 때는 3대, 4대 이상씩 주로 대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차가 됐죠, 지금.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차량 구매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차를 쾌적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류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죠. 아이오닉 5나 EV6, BMW 전기차, 쉐보레 전기차라든지 타사 브랜드 전기차들도 많이 타봤는데,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를 타면 뭔가 좀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키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핸드폰을 갖고 타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만 갖고 있어도 따로 키를 챙기지 않아도 그냥 이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가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 차량을 판매한 직원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나 그냥 문자만 주고받고 차량을 구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신기록을 세웠죠. 언제나 월간 판매 대수로 1등은 언제나 현대기아 차였거든요. 소렌토나 그랜저나 예전으로 가면 소나타 아반떼. 그게 지난달에 테슬라 모델 Y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수입차 최초로 1등을 한 거예요.
모델 Y 지난 5월까지 통계를 좀 보니까 판매 대수는 32,379대인데 Y의 또 다른 버전인 YL까지 포함하면 34,171대 정도가 되는 거죠. 1년 만에 YL을 제외하고도 무려 26,139대가 증가하는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브랜드라는 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는 내연기관을 잘 만들던 회사가 전기자동차라는 제품을 하나 추가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전문 브랜드는 얘네는 전기자동차만 만드는 브랜드. 여기에 이 전기자동차가 단순하게 굴러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에 안에 앉아서 무언가 실려간다는 것.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 아마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다르게 만드는 계기를 형성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잘 만든 전기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FSD라는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되지 않는데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예전에 뭐 5,500만 원 막 이렇게 됐을 때도 꽤 상품성이 좋은 차였는데 지금 그 차가 4,999만 원입니다. 전 세계 최저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차가 됐어요. 일단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수입차들 다 딜러 통해서 사잖아요. 딜러 마진 또 수입사 마진 하는 게 보통 한 20%가 좀 넘어요. 24%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딜러 없잖아요. 테슬라 막 5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서류 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입력해야 되고 차도 제가 직접 받으러 가야 되고 그 딜러의 인건비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차 가격이 일단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상품성 좋은 차를 그 정도 좀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나 자동차 회사나 더 이득이죠. 제가 사실은 이 모델 Y를 구매하기 전에는 국산 SUV들, 하이브리드 SUV들 이런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려고 검색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어야 하는 차량임에도 5천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돌려서 이 돈이면 차라리 전기차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 테슬라를 알아보게 됐는데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이 기름을 넣어야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가 금액이 비슷합니다. 국내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는 800만 원, 9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많이 나오는 차가 더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테슬라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테슬라가 오히려 더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테슬라를 많이 찾고 지금 또 판매량도 1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차값이 뭐 예를 들어서 국산차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보조금이 1,000만 원 뭐 이 정도 나오면 5천만 원에 우리가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천 미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4,999만 원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굳이 받지 않아도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비슷한 거죠. 마컨입니다. 저도 뽑고 말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의 스탠다드, 바로 테슬라 모델 Y고요. RWD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RWD 모델 여러분들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공식 주행거리가 400km니까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슈퍼차저가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면서 테슬라로 과연 귀성길을 갈 때에 편안한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전남 장흥에 있는 이제 거의 땅끝마을 근처에 있는 그 정남진까지 갔게 됐고요. 주행 거리는 킬로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398km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완전 충전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충전을 한 번도 중간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한 2% 정도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주행할 때 속도는 한 100km에서 110km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했고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집에 충전기가 완소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 아파트라서 보통 저는 그냥 퇴근을 하면 집에 주차를 해놓고 그냥 항상 꽂아놓는 스타일이라 그냥 충전을 거의 그냥 매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주행 거리에 따라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형차 기준으로 했을 때 가솔린 그냥 모델이면 한 연료비 절감 효과가 한 45%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왔고요. 하이브리드 차랑 비교를 하시면 한 35%에서 4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되게 고유가였잖아요. 휘발유 가솔린 가격이 1,950원을 넘어서니까 거의 한 6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은 계속 전기차 타고 다니고 지금 한 3년째 계속 전기차만 타고 다니고 있지만 충전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기름 넣고 타고 다니는 차 타고 다닐 때보다 조금 더 계획성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량이 뭐 한 30-40% 이하로 줄어들면은 내가 몇 킬로를 더 가야 되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알아서 충전을 좀 먼저 해주고 이렇게 조금만 더 계획성 있게 탄다 그러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타는 게 충전하는 거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불편해서 못 타요. 저도 유럽 여행 갔을 때 렌트카로 전기차 빌려가지고 타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FSD 영상을 보고 되게 깜짝 놀라서 테슬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차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발달하느냐가 중요한 구매 요소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다른 브랜드보다 테슬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법령을 통과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은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도 사고율이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차량은 안 되고 얘보다 한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더 비싼 차량을 타면 그 FSD를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뭐 요단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자율주행을 한번 맛보면 사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자율주행이 있는 차가 자동차라고 하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들은 수동차죠. 네, 그래서 상당히 주행도 잘하고 이게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율주행 차량은 되게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사고율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차량 자체 세팅 자체가 사고가 안 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할 거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교통사고가 날 때 뭐 페달을 오인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In the brand new 2026 Tesla Model Y, we're in full self-drive mode. It's kind of crazy that so many people don't realize how far ahead Tesla really is with full self-driving. All I have to do is get inside my Tesla, buckle my seatbelt, and then have my destination set, press and hold to start FSD Supervised, and from there it literally takes over and drives me from my parking spot to my destination without touching the steering wheel once. 오토파일럿은 이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차선을 유지한다든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정도의 일만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이제 차선 변경까지 조금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기능이 조금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SD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어서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든 그 목적지까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주행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사실 LLM, 챗GPT와 같은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런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 수준의 추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서 스케일의 법칙을 성공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AI 모델을 이제 인간 어떤 주행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가지고, 일단 테슬라가 우리 요즘에 SDV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가 이 자동차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였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동차도 됐다가 음악 감상실도 됐다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막 되듯이 자동차가 또 업데이트 되면은 없던 기능이 생기고 갑자기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막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성을 우리가 뭐 잘 만든 차다, 좋은 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연기관 때는 사실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할밖에 못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완전히 된다 그러면은 차가 혼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막 이런 청사진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 다닐 때만 타고 안 탈 때는 야 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가서 사람들을 우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워다 주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이런 청사진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뭐 무궁무진합니다. I do my espresso while I'm driving. This is the best I've seen you drive. Aren't I a good driver? It's only a 10. It's only a 10. Oh my God. It's not my fault. Waiting for this car to go. Oh! 작년에 사실 테슬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뭐 모델 S, 모델 X라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에 이제 맺은 무역 FTA라고 하는 무역 협상 조약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미국에서 허가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증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FSD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FSD 기술 자체가 사실은 그 AI를 통해서 어떤 인간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이제 모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은 한국에서 운전을 배웠어도 이제 미국 가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학습을 시키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파인 튜닝만 거치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내가 엄청나게 조심해서 운전하도 남이 와서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율주행차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와서 막 박거나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자율주행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몇 가지 이제 몇 가지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사람은 운전할 때 두 눈으로 앞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옆을 보면 앞은 포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운전을 하지만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하는 차는 사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운전합니다. 카메라로 8개의 카메라로. 저는 FSD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운전자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들에서는 이 자율주행 차량들이 사실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주행이 모든 어떤 상황을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FSD를 경험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굉장히 지금 한국 도로 환경에서도 잘 되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학습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국 환경에서 튜닝하고 미국 환경에서 튜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환경에 맞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꽤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자율주행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